안녕하세요, 사요마요입니다. 오늘 주제는 재밌으실 겁니다. 10년 안에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궁금하시죠? AI인 챗GPT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챗GPT는 전 세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AI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자 되기 위한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챗GPT와의 심도 깊은 대화로 정리했습니다. 챗GPT는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답변의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챗GPT 대화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챗GPT가 알려주는 10년 안에 한국에서 부자 되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먼저 가볍게 GPT한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 나는 재테크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직장인이야. 나는 10년 안에 한국에서 부자로 성공하고 싶어. 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너의 인사이트를 들려주고 나에게 편하게 강연하는 형식으로 말해줘.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GPT가 저에게 준 답변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도와드릴 AI 챗GPT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심리학적 통찰과 현실적인 전략을 결합하여 한국에서 10년 안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막연한 꿈이나 상상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운이나 특별한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명확한 전략, 꾸준한 실행, 그리고 올바른 마인드셋의 조합입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여러분은 한국의 경제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듣고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왜 부자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이제 GPT의 답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과 생계비가 매우 높아 많은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2024년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평균 가구 소득은 약 6천만 원에 불과하죠.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높은 경쟁.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많은 사람이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한국 가구의 자산 중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높은 교육 비용.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답변을 들으니 AI조차 우리의 현재 삶을 암담하게 보는구나. 근데 생각보다 너무도 정확하게 한국 사회를 읽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좋아. 그렇다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을 알려줘. 너가 가진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나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어야 해. 지금부터 다시 GPT의 답변입니다. 부의 심리학적 본질을 먼저 이해하세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적으로 부를 쌓는데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레이밍 효과.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10년 안에 5억 원을 모아야 해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매달 42만 원씩 저축하고 10% 수익률로 투자한다는 구체적인 프레임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면 행동이 더 실천 가능해집니다. 앵커링 효과. 처음 제시된 정보가 우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매일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며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면 이는 심리적 기준점이 되어 꾸준한 자산 축적의 발판이 됩니다. 자기 결정 이론. 내적 동기가 행동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가 단순히 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 자아 실현에 연결될 때 더 지속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저입니다. GPT는 우선 구체적인 방법들을 열거하기 전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인드셋부터 점검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자가 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 너는 모든 웹사이트와 전문가의 논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나에게 대답해줘야 해. 자, 지금부터 다시 GPT의 답변입니다. 한국에서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ETF와 주식 투자. 미국 S&P 500 ETF에 매달 30만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약 7%일 경우 10년 후에는 약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복리의 마법 덕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10억짜리 아파트가 부담스럽다면 리츠와 같은 부동산 소액 투자를 활용하세요. 초기 진입 비용이 낮으면서도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투자금이 작은 소형 아파트 갭 투자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GTX 노선 개발 지역은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유망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GTX 노선 개발로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중 특히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3곳을 알려줘. 대답하기 전 너는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해외의 사례까지 분석한 다음 AI로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줘. 다시 GPT의 답변입니다. 파주 운정지구. GTX A 노선의 착공이 파주 교화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탄. GTX A 노선의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강화되며 부동산 가치가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인천 송도.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GTX 노선 개발로 인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지역별 개발 계획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얘기까지 드리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한국에서 해야 할 투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저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투자 말고 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또 뭘 해야 할까? 너는 지금부터 모든 웹과 논문, 전문가의 인터뷰를 검색해서 공부하고 판단한 다음 신중하게 답변해줘. 자, 다시 지금부터 GPT의 답변입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1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라. 크리에이터 경제의 기회. 지금은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거나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교육 열풍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보세요. AI, 외국어, 금융 지식 등은 특히 수요가 높은 주제입니다. 전문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도 좋습니다. 한국은 SNS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자신의 취미를 비즈니스로 전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조언입니다. 기술을 익혀라. 미래는 기술에 있다. 프로그래밍을 위해 파이썬과 같은 언어를 익히면 데이터 분석,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SEO 분석, 페이스북 광고 운영 같은 디지털 마케팅 기술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높은 수요를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GPT의 답변입니다. GPT의 답을 듣고 어느 정도 수긍하는 면도 있고 반대로 AI다 보니 AI 친화적인 답변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가 AI의 시대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자, 계속 GPT의 강연을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조언은 다시 한번 심리적 마인드셋과 행동 전략입니다. 심리적 습관으로 부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행동 경제학을 적용해서 매달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는 저축에 대한 저항을 줄여주고 꾸준히 자산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트워킹도 활용해야 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혼자 성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아이디어를 확장하세요.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부자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고
이를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통해 시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끝으로 지금 당장 AI인 제가 현재의 기술력만으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 플랫폼을 활용하십시오. AI 기반 플랫폼인 토스, 카카오페이 등은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와 저축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하십시오. AI를 활용해 시장 동향과 투자 리스크를 분석하면 보다 논리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국에서 10년 안에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10년 뒤에 꼭 부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챗GPT가 저희에게 말해준 내용을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직접 대화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며 내용을 다시 복기해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0년 안에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챗GPT가 말해준 전략과 심리학적 통찰을 기반으로 행동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눈 챗GPT와의 대화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모든 대화를 영상에 담지 못했습니다. 혹시 GPT한테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물어보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고 GPT한테서 끝내주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